어릴 때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고양이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항상 발부터 착지한다는 얘기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만약 정말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실제로 고양이는 약 3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질 때 97% 이상의 확률로 발부터 착지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능력이 생후 67주밖에 안 된 새끼 고양이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눈을 감고 있어도 어둠 속에서도 완벽하게 몸을 회전시켜서 착지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외부의 힘 없이 스스로 회전할 수 있다는 건데 이는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어긋나거든요.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떻게 이 물리 법칙을 깨뜨리는 걸까요? 답은 고양이가 물리 법칙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1894년 프랑스의 생리학자 에티엔 쥘 마레는 보석사진 촬영을 통해 고양이의 착지 과정을 최초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앞다리와 뒷다리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전체적으로는 가군동량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왜 고양이는 항상 발부터 착지하는 방향으로만 회전할까요? 거꾸로 등부터 착지하는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1969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토마스 케인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고양이의 뇌에 있는 전정기관이 중력 방향을 감지해서 뇌에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이 신호를 받은 뇌는 즉시 척수를 통해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순차적으로 회전시킵니다. 놀랍게도 이 전체 과정은 0.125초, 즉 8분의 1초 안에 완료됩니다. 인간의 평균 반응 속도가 0.2초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속도죠. 게다가 고양이는 떨어지면서 동시에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벌려서 착지 면적을 최대한 넓힙니다. 이렇게 해서 착지 시 충격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양이는 높이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1987년 뉴욕 동물의료센터에서 32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고양이 132마리를 조사한 결과 7층 이상에서 떨어진 고양이들의 생존율이 더 높았거든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웨인 휘트니 박사는 낙하산 효과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고양이가 일정 높이 이상에서 떨어지면 최대 낙하 속도에 도달한 후 더 이상 가속하지 않고 이때 고양이는 긴장을 풀고 몸을 넓게 펴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가 날개막을 펼치듯이 말이죠. 실제로 고양이의 몸은 공기 저항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털이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하고 넓게 펼쳐진 다리와 꼬리가 낙하산 같은 효과를 내죠. 덕분에 고양이의 최대 낙하 속도는 시속 약 100km로 인간의 최대 낙하 속도인 시속 200km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정말 무조건 살아남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몸을 회전시킬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충격을 분산시켜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요약해보자면 고양이는 물리학과 생물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살아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감각기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유연한 척추로 몸을 비틀며 근육의 정확한 제어로 착지 자세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현재 고양이의 착지 메커니즘은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연구 중인 부분들이 많고 특히 고양이가 공중에서 거리와 높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고양이가 수천만 년의 진화를 통해 완성한 이 능력이 현재 로봇, 공학과 항공우주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미래에는 고양이처럼 완벽하게 착지하는 드론이나 로봇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